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의 정기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앞에 바로 썸네일 보고 오셨죠? 내가 왜 이런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바로 이런 주제인데 혹시 여러분 이 제목을 지금 분명히 보고 오셨을 텐데 이 제목을 딱 읽었을 때 왜 클릭을 하셨을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좀 난해하게 질문이 나가죠? 네. 자, 여기서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첫째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맞아! 내 주변에 저런 인간이 있어. 나한테 저렇게 말했어. 너 때문이야! 이런 인간 주변에 있다.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맞아!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거 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클릭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나냐? 남이냐? 타인이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아주 편리한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남 탓. 이렇게 되니까 남 탓. 이렇게 하니까 뭔지 하고 탁 와닿으시죠.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시험을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디 뭐 회사 취직이든 아니면 무슨 고시든 아니면 자격증 시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죠. 붙으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주변에서 좀 위로를 해주자고 만나서, 야, 괜찮아.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넌 또 할 수 있어. 아이, 그래.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게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저번에 내가 시험 봐서 공부해야 된다고. 난 지금 너네랑 밥 먹을 수는 없다는데 니네가 나한테 계속 나오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게 잠깐 좀 불편해지죠. 갑자기 이 친구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 같이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얘가 시험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라고 탁 하고 와닿게 되잖아요.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 너무 짜증나. 이거 출제위원이 누구야? 시험을 뭐 이따위로 내. 야, 이런 문제가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출제위원, 이제 시험을 낸 사람한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막 욕하면서 이 사람이 문제를 잘못 내서 내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머리를 극적극적 그래, 그래, 좀 그렇다. 야, 문제가 좀 작년보다 좀 그러네. 이렇게 하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떨까요? 뭐야, 지가 공부를 안 해놓고 왜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을 모아놓고 친구들한테 니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분위기상 미안해 라고는 생각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냐면 얄락거리해지는데 속으로는 어떻죠? 뭐야, 그럼 나오지 말든가. 정확하게 말하면 되지. 내가 언제 뭐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너 원래 협박해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럼 싫다고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가만 보면은 항상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남에게, 외부에, 타인에 이렇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항상 자기는 선의의 피해자고 남들은 너무 악당인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이분 주변엔 다 그래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어떨까요? 사실 좀 편해요. 어디가 편하냐? 내 탓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너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뭐 연애를 못하는 것도 너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뭐 직장을 못 구한 것도 다 너네들 때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난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작 주변은 상당히 피곤하죠. 아, 쟤하고 뭐만 엮이면 쟤한테는 잘못했다가는 온통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그러게 안 한다고 했는데 네가 하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안 엮이고 싶으니까 주변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곁에 사람이 남아있어도 그냥 거칠해. 그래, 뭐, 절대 이렇게 충고하거나 뭘 이렇게 같이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지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뭐 네가 알아서 뭐 잘 알아서 하겠지 그래 뭐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발을 빼는 이런 인간관계만 남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분들을 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저게 뭐야? 도대체 다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왜 맨날 남 탓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요. 사실은 언제부터 가장 이게 두드러지는 모습이냐? 그러면 이건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입니다. 예.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러는 모습은 우리 눈에 아주 많이 발견이 되죠. 야, 누구야? 너 사탕 먹지 말랬지? 이 사탕 어디서 났어? 왜 먹었어? 이렇게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그럼 아이는 뭐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아니야,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옆집에 있는 누가 줘가지고 걔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이렇게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여 갖고 그 사람 뒤로 숨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아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했어요 라고 말을 할 용기가 아직은 아이들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성향이 많이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에이 이놈아 이러면 그게 무슨 네 친구가 그랬겠어. 너도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 아니야. 차라리 앞으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 자꾸만 그 태도를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라도 사실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 이렇게 솔직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 고마워. 너 진짜 이렇게 똑똑하구나.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엄마 그게 너무 고마워. 선생님은 그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솔직했던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는 그게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정상적인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요. 핑계를 대요. 친구 핑계대고 동생 핑계, 누나 핑계, 언니 핑계 뭐 다 핑계대면서 자기가 뭘 잘못한 거를 막 그렇게 갖다 붙이고 뒤에 숨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안 혼날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이랬는데 주변에 어른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그럴 줄 알았어.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씨! 뭐 이러면서 때리면서 아니면 뭐 꿀밤을 지어박으면서 그러게 너 거짓말하지 말랬지. 근데 너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고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이는 괜히 말했어. 차라리 끝까지 우기면서 아니야, 옆집 애가 준 거야. 나는 정말 먹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게 옳았었구나 라고 교육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른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야, 너 이번에 시험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니네가 나 자꾸 불러가지고 내 공부할 시간을 자꾸 맥을 끊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때부터 이런 습관을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어느 날 용기 내서 사실 솔직하게 말했을 때 바로 그 타이밍이 이 아이의 그동안에 다른 사람, 남 탓하고 핑계대고 숨던 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이 다 매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요. 이렇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단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항상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혹은 자주 볼 수 있고요. 혹시 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중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꼭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접하고 어떤 모든 상황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루만 해도 벌써 몇 명을 만나고 몇 가지의 상황을 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를 더 깊게 파헤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남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접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생각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나의 생각, 즉 우리는 타인과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상황을 평가하고 인지하고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는 자신의 생각과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영향을 줘서 또는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A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생각, 판단, 경험, 느낌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A라는 요인이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순전히 나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해가 가셨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책임 하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어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이 여자친구랑 뭐 남자친구랑 뭐 그때 헤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못 만나요. 나는 그래서 걔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의 연애를 망쳤어요. 막 이런 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요. 아, 그럴 수 있어. 뭐 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나 보다. 특히나 뭐 그 친구가 막 배신을 했거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연애 스토리가 막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 얘는 이제 트라우마에 갇혀서 이제 그거를 못하는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다시 조금 더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을 놓고 파악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만나기로 선택한 것도 본인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결정을 본인이 했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 과정도 역시 본인이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 대부분은 보면요. 그 결정을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상대방이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제가 이런 경우에는 꼭 물어봅니다. 딱 눈을 딱 뜨고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100%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한 후에 대답해봐.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쑥으로 들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묻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 진짜로. 다시.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법 같은 대화인데, 예, 어떻게 되냐. 그 어떤 상황을 놓고, 예를 들어, 너무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겠다는 난리 날 거예요. 그럼 못해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를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반응이 결국엔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스쳐가잖아요. 하나하나 진지하고 깊게 딥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가만히 어떤 딱 한 가지의 상황을 놓고 돌이켜보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진짜 질문을 해보면요. 100%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그러니까 즉 능동적으로 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상대가 하게끔 만든 그 상황이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피해의식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남 탓하는 사람들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게 남 탓이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자기 방어 기제는 정신 분석에 나오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하게 사용하면 좀 약간 이렇게 지금처럼 오남용하고 남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과하게 사용하면 뭔가 이렇게 성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거는 적정한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어를 안 하고 하고 노출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심리적으로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과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내가 왜 이런지 알아? 너 때문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자기 방어 기제가 조금 사용이 될 수 있냐? 합리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가시죠? 네. 합리화. 즉,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부의 환경이 누군가, 걔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상황을 오게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고,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너 이거 왜 했어? 아니 이건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뭔가 유창한 아주 구구절절한 변명을 쫙 하고 늘어놓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합리화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약간 비틀어 보면은 이렇게 남 탓하고 피해의식에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다 합리화에 좀 일부 속하는 거죠. 왜? 나의 잘못은 전부 내게 아니다라는 걸 외부에다가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은 사실은 언제 가장 많다고요? 아이 때, 어릴 때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애가 이상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당연히 이래요. 왜냐하면 당장에 혼날 것 같은 게 무서우니까 뭐라도 뒤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도 보면은 어디 진짜 술래에서 어디 숨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을 가리잖아요. 내가 안 보이면 세상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자, 그런 것처럼 자라는 우리가 양육 환경에서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해요. 혼날까봐. 예, 무섭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을 계속 기다려서 아이가 어느 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때는 그 얘기한 그 자체만 갖고 너 잘했어. 너 용기 있게 얘기해서 고맙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에요. 30살, 40살, 50살, 60살까지 그럼 곤란해. 예, 아무튼 나이가 많은 어른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술만 드시면, 좀만 얘기가 길어지면, 계속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가만 들어보면은, 결국은 나는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결국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퇴행됐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현상, 이런 증상은 어린아이 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이 먹고 연세가 많아도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아까 사탕을 먹은 아이와 동일하게 그런 사고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네 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사실 어른이 된다는 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임감을 갖는 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책임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너희들을 다 이렇게 우리 식구를 다 안락하게 살게 하겠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하자. 아, 이것도 물론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은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진지하게 회귀를 해보면 모든 선택은 내가 했다. 스스로 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아, 되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남 탓하면 된다. 이랬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그와 정반대죠. 아, 내 탓이 아니야. 너무 편하지 않아요? 몰라. 나는 제가 그랬어. 난 몰라. 뭐 이러면 끝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 사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선택한 거지. 이렇게 하면 뭔가 막 이제 좀 무겁게 느껴지긴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번째처럼 자신이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더 신중해질 수 있어요. 이해가죠? 내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걔를 만나고 헤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뭐 내가 취직이 안 되고 뭐 돈을 뭐 투자해서 잃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누구 알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를 싹 없애고 그 알파의 말을 믿은 것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알파가 아니죠. 제 책임이죠. 내가 그 알파에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못한 것도 걔가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이 인생을 통틀어 모든 것의 결정은 다 자신이 했다는 걸 확 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딱 보면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Right now,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끝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제는 내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닌 바로 나의 선택인 거를 알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좀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피해의식, 이게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사고를 하시는 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구를 생각했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했던 뭐가 됐던 간에 연관되는 게 있어서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아까 요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래요. 아니면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또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너 때문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어떤 거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 남 탓은 편하지만 주변 사람은 피곤해지고 어느 날 고립돼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나는 좀 피곤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탄탄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로움의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처음만 좀 어려워요. 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했던 주제, 네, 이거 다 너 때문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